자, 다음은 양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사실 이 양안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웬만한 학문적 내공이 없으면은 연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문가들도 뭐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물론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 파일에 있는 용어를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소 무엇이 하나의 중국 원칙인지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양안은 기타 분단 국가와 다른 유형입니다. 국경도 육지로 분단된 것도 아니고 대만 해협이라는 자연장벽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양안 문제를 남북한 비슷한 그런 관계를 본다면은 크게 잘못 본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양안 관계의 이 전체적인 역학 구조를 살펴보면은 미국 본질적인 그 양안 그 대만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미국이 아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만과 일본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일본의 입장에서 대만 해협은 생명선이나 다름없죠. 온갖 수출입하는 배가 그쪽을 통과해야 되고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이 대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이 양안 관계의 이 전체적 역학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 4주 제가 4주 남았나? 그런데 이제 제가 앞으로 가능한 좀 양안 문제를 강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재 제 2장인가요? 7장 교재 1장 그리고 7장 3면 1중책 책,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안 분단의 원인은 뭐냐? 원인은 국공내전과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 6월 27일이죠. 미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개입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고착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타이드로 대만 독립을 타이드로 그럽니다. 대만 독립 시절 현 집권당의 민진당이 집권당의 당강이 타이드입니다. 대만 독립입니다. 대만 공화국 성립을 목표로 하는 것이 민진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중국과 이게 이 대척점에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드, 그러니까 양안 분단의 원인은 국민당과 중공은 국공내전과 이로 인한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 6월 27일 날 미국이 대만 해협에 개입하면서 올라가던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타이드 입장에서는 대만 독립 세력 입장에서 본다면 분단 원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미완결의 해결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패하면서 대만 평우 진문 마주의 주권을 포기한다고만 밝혔지 누구에게 주권을 양도한다는 구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만의 주권을 마오쩌둥한테 준다는 것인지,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제스의 중화민국에 양도한다는 것인지, 이 명확한 구절이 없기 때문에 대만인들 스스로 우리 미래를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타이드 세력, 지금 민진당의 입장입니다.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은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제1조치는 제1차 군사행동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만 해협이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제7함대를 대만 해협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베트남 쪽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 트루만 대통령 회고록에 상세히 나오는데요. 만약 공산당 부대가 포르모사를 점령한다면 이는 장차 태평양 지구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틀 후 6월 27일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서 오늘 같은 양안 분단을 고쳐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50년 10월 25일 중공이 압록강을 넘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과는 적대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공의 한국전쟁 참전으로 인해서 마오쩌둥을 사랑하는 그의 아들 마오안잉을 잃었고, 또 항미원조 지원군 19만의 목숨도 잃었고, 또 대만 해방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대만을 잃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대만에 도망와 있던 국민당의 장제서 정권은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기사회생했고, 또 일본과 독일은 역시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사회생입니다. 또 독일은 냉전이 더 심화되자 미국이 나토를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또 독일도 다시 결국에는 재무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오쩌둥의 한국전 참전 결정은 북한을 살렸는지는 몰라도 대만과 그의 아들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중국과 미국이 1979년에 수교를 하였는데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중공의 수교 전제 조건은 미국이 대만과의 단교, 대만과 이제 국교를 끊으라는 것이죠. 철군, 당시 대만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을 철수시키라. 폐약, 당시 미국이 대만과 맺었던 방어조약을 폐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교, 철군, 폐약. 그래서 미국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전제 조건은 중공이 평화적으로 대만 문제를 해결하며 양안에 있는 양안 중국인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양국은, 중국과 미국은 소련 견제에 더 필요성이 있었기에 대만 문제를 주변화시켜 놓았던 것이 불과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과 미국 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냉전이 해체되고 지금 중국이 굴기하자 당시 키신저가 짜놓은 질서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이후 중미 간의 긴장은 곧 대만의 전략적 지위를 다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대만 문제의 본질은 미국 문제며, 오늘날 대만을 저렇게 국가 아닌 국가, 홍길동 같은 국가를 만든 장본인은 엄밀히 얘기하자면은 홍길동 신세 같이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엄밀히 말해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 차이나 팔러시는 실제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 대만 지위 미정론, 한국 전쟁 당시에는 대만의 지위는 태평양 전쟁이 일단락되고 나서 결정하자는 것은요. 대만의 지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만 지위 미정론이나 독일의 중국 정책,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었는데 닉슨과 키신저가 하나의 중국 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앞으로 제가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다음 주 3면1중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로 3보 1법이 주 내용입니다. 3보 1법이 뭐냐? 1972년 상하이 공보, 커뮤니키라 그럽니다. 닉슨이 중공 베이징을 방문해서 마오쩌둥과 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하이 커뮤니키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72년 상하이 공보, 그리고 79년 중미가 수교할 때 수교 공보, 그리고 82년 레이건 정부 시절에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8.17 공보가 서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이걸 이 3보라 그럽니다. 72년 상하이 공보, 79년 중미 수교 공보, 82년 8.17 공보. 그 다음에 미국이 79년에 중미 수교, 중국과 수교를 하고 나서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대만관계법을, 미국의 국회에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킵니다. 대만관계법은 뭐냐? 서태평양의 안전은 미국이
맡아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삼보일법 다시 말씀합니다만 72년 상하이 공보, 79년 중미소위 공보, 80년 파리주의 공보, 그리고 대만관계법 이 틀에서 이 틀이 바로 하나의 중국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을 모성이라 그러느냐? 만약에 이 양안 간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말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중화미국의 장제스가 대표로 있던 유엔 안보리 상원이사국 지위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마오쩌둥이 앉힌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중국의 중국 원칙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은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레커나이즈, 승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입장, 즉 이제 중공이 말하는 이게 하나의 중국 원칙입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저거 서지에, 저요, 이거 중국, 하나의 중국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베이징의 입장을 acknowledge, 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와 승인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중공은 acknowledge를 승인으로 해석합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79년 중미수교 공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 국회에서는 대만 관계법을 통과시켜 서태평양에서의 대만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미국은 대만에 병도 주고 약도 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키신저 질서입니다. 키신저가 짜놓은 것이죠. 이런 키신저 질서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중미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고 대만 해협의 파고는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대만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예와 야의 타협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필리핀은 86년에 우리보다 1년 앞서서 민중들이 집권당을 타도해버린 것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1년 늦게 민주화됩니다. 대만의 민주화는 집권당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집권당 국민당 내에서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대만이 못에 잠들다 한번 칼럼을 찾아가시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물론 이제 1988년 1월 장진구가 죽기 전에 두 가지 큰 결정을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는 뭐냐? 기존에 38년간 대만에서 계엄령을 실시하고 있던 이 계엄령을 해제했고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 대륙 탐친이라고 그러죠. 대륙 탐친. 즉 뭐냐? 한국판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찾기를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계엄령 해제와 대륙 탐친이 발표를 하고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이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이 이산가족 상봉이 상당한 파급을 가져왔습니다. 즉 뭐냐? 대륙 탐치는 현역 군인 및 공직자를 제외하고 전통적 윤리와 인도주의를 고려하여
대만 민중들의 당시 이제 장제스하고 국共내전에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왔을 때 통계에 따라 다릅니다만 130에서 한 200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이 군인들이 많이 왔죠. 군인 공무원 교육자들 이런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나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 고향 방문을 중국으로 좀 가겠다, 대륙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데모도 하고 이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장진구가 말년에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고향 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인척을 비롯하여 3촌 이내의 혈육을 둔 대만인들은 모두 대륙 탐친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듯이 중국 국무원은 즉시 대만 동포 대륙 탐친 여행 접대 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교류가 이렇게 빈번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양안 간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고 또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로 인해서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로 교류를 하다 보면은 또 좋은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교류에 가져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해상 범죄라든지 밀수, 공정, 재산 계승 문제, 혼인관계, 뭐 경제 분규 등 이 법률적인 문제와 이 중재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교류로 파생되는 문제의 처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양안은 협상 창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안이 이제 협상 창구를 만들었던 것이죠. 91년에는 대만에서는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 해기회를 발족하고 중국도 이에 호응해가지고 해협 양안관계협회 해협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이 두 창구가 양안협상이 맞창구가 돼가지고 교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서로에게 중국 대륙의 공적인 정보 기관과 당시만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장진거 시기 이등이 초기 시기에 산불 정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산불 정책이 뭐냐면은 접촉도 뭐 왕래도 뭐 저기 협상도 하지 말자는 이런 것이었는데 정부는 만나지 말라는 게 그게 산불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인 정보 기관이 아니고 이 반간 반민 이 1.5 트랙이라 그러죠. 이 1.5 트랙이 곧 해협회와 해기회입니다. 정부도 간도 아니고 민도 아닌 이 해협회 해기회,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전적으로 이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거든요. 민간에서 뭐 하려 그러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 정권이 달라지면은 뭐 남북 관계는 당연히 이렇게 뭐 얼어붙는 것이죠. 그런데 양안은 틀립니다. 그래서 해협회와 해기회의 구성원이 반간 반민이다. 대만은 민간인이 관료가 된 셈이고 해협회 중공은 관료가 민간인이 된 셈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만 민간인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견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어쨌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해협회 회기의 두 협상 창구를 통해 가지고 교류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대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접어들어서 양안은 본격적인 협상의 시대가 전개된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뭐 저자는 같습니다만 우리 그 강의 계획서 부교재 중국을 다룬다 대중국 협상과 전략 소개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사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공산당은 어떻게 협상하는가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미국 테프스 대학 플래처 스쿨에서 외교를 전공하셨는데 물론 지금도 이제 중공의 눈에 찍혀가지고 홍콩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승께서 2000년에 이 책을 출간하셨거든요.
2000년에 나온 건데, 제가 2017년에 한국에 번역 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나온 책이니까 2017년이니까 내용이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의 내용은 모두 제가 쓴 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양한간 해비는 국민당 마영조 정권 시절 2008년에서 2016년 정권 시절에 일어났거든요. 이 23개의 지금까지 23개의 해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반 정도는 제가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하게도 이 책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학술은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이 되어 출판사는 그렇게 손해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들 협상은 negoti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틴어 용어는 not easy, 쉽지 않다. 협상은 불안, 긴장이 요구되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원래 negotiation의 이 어원이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협상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령 시장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흥정을 하는 것도 거의 하나의 협상입니다. 흥정하는 거죠. 시장에서 깎아달라, 못하겠다. 이게 협상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가장 이런 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제18장 24절에 나오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라고 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두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부터 시작했다가 의인 10명을 찾으면은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마지노선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 10명 그냥 한 명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게 이제 우리 인류가 이 협상으로 시작하면 가장 이런 식에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도 강동 6조를 얻어 서희 있지 않습니까? 서희. 또 서희를 능가하는 협상가는 아직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책을 사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는데, 다만 협상에 관심 있는 학생은 도서관에서 대출하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 대만은 사실 국제사의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은 호형호부라 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 못 부르고 형이라 있어도 형이라 못 부르죠. 왜? 당시 신분 구조 때문에.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닙니다. 가령 대만은 국민 영토 주권이 있죠. 군대도 있죠. 화폐도 독자적으로 발행하죠. 준공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바치지 않죠. 이걸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왜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올림픽 출전 시에도 자신의 국기를 들고 나오지 못합니다. 이 올림픽기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5개 있는 거 올림픽기 있지 않습니까? 또 국호도 이게 국호는 원래 대만의 정식 국호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입니다. 국호는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칭합니다.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말은 의미를 의미해서 차이나의 타이베이다 이 말이죠. 나아가 에이페크, WTO 가입은 국가 자격으로 가입한 게 아닙니다. 경제적 신분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림픽에 출전할 때는 차이니스 타이베이, 그리고 에이페크에서도 차이니스 타이베이, WTO에서는 대만 평무 진먼 및 마주 개별 관세 영역 명칭으로 가입했습니다. 타이펑 진마 개별 관세 영역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OECD는 옵잡으로 참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 지금 문제가 많이 되죠. 이게 이제 마영조 국민당 시대는 중국하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WHO에 옵잡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이원 정권 들어서 이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도 지금 WHO 가입을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중공이 반대를 하죠. 그다음 이카오도 그렇고 업자본은 참석을 중공의 허락을 있으면 참석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또 이게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대만은 이게 국가이면서도 국가가 아니고 홍길동입니다. 홍길동. 그래서 그럼 제가 자꾸 이게 말이 꼬이는데요. 자, 우리 교재에 잘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양안 간 교집합적인 부분은 하나의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 교집합입니다. 이 교집합을 자꾸 확대해 나가면은 그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집합을 이렇게 자꾸 없애버리면 그게 독립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진당의 대만 독립파들은 이 부분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중공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확대시키려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하나의 중국이 뭐냐? 하나의 중국 그래서 그러면 지금 대만에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중국 안 할란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지금 대만의 그 헌법은 하나의 중국 헌법입니다. 이 난징에서 장제스가 가져온 것이거든요. 국호도 중华민국이고 중국이란 말이죠. 영토장도 그렇고. 그래서 다시 말해 대만의 중华민국 헌법은 중국 대륙은 중华민국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진당을 비롯한 타이도 세력은 중공이 하나의 중국이란 주문을 외면 외울수록 마치 삼장법사가 손오공의 머리태를 조이는 주문적 긴고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타이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중국은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민진당이나 이 타이도 세력들은 이 교집합적인 부분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탈중국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국제사회, 경제, 정치, 민족에서 우리는 중국이 아니라 대만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진당이나 타이도 세력이 우리 헌법을 제정해주고 고치면 될 일 아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호, 국명, 국기, 헌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중华민국을 대만공화국으로 고친다면 이는 곧 전쟁입니다. 예, 중공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꺼립니다. 지금 미국의 원래 하나의 중국 정책이 트럼프 들어가지고 좀 약간은 명료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중국 정책 모성이 그 특징입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하면은 미국이 이에 개입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칫 이를 명확하게 해버리면은 민진당은 물귀신 작전으로 미국을 끌고 들어갈 것이죠. 전쟁 일으키죠. 미국이 확실하게 개입한다면은.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래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퀘어. 만약 대만이 독립해버리거나 통일해버린다면은 중국을 견제할 카드가 없어지는 것이죠. 독립해버리고 통일해버린다면. 그래서 현 집권당의 민진당의 차영원의 양안 정책도 현상 유지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현상은 변화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자, 지난번에 말한 대만 문제는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는 온도계인데 대만과의 당교 철군 폐약이 중미 수교의 전제 조건이었죠. 만약 미국이 대만과 국교를 수교하거나 명백하게 미국이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키거나 또 미국이 대만과의 방위조약을 체결하거나 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이는 중공이 2005년도 반분열 국가법으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모르겠는데 추이텐카의 주미 중국 대사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만 남부 까오슝 항구에 미군함, 의료 위생함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군함이 정박한다면은 그때가 대만 해방의 날이라고 공개선언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공이 이 대만의 독립을 물끄러미 본다면은 신장 위구르 문제나 홍콩 문제나
티베트 이런 문제들이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공산당 지도부는 제2의 룡장이 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를 중공 지도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 중공의 그 아킬레스건은 대만에 있다.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이렇게 내버렸다가는 공산당의 정당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도 누구나 알고 있고 대만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지노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그러나요? 그래서 저는 이 차이원이 미국을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뭐 그리 안 하고 마네요. 자, 그래서 사실 이 미국과 중국 강대국인데요. 이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나라가 어디냐? 어딜까요, 여러분? 대만입니다. 트럼프가 대만 방문을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이 대만 문제는 사실 어렵다는 거. 그래서 대만 문제가 이렇게 국제사회의 홍길동이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대만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3인이라고 그랬죠. 원주민, 이민, 식민, 후식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만의 그 대략적인 인문 지형에 관해서는 이걸 어디야?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대만 국민당 마침내 탁수계를 건너다. 마침내 탁수계를 건너다를 검색해서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게 대만 국민당이 아닙니다. 중국 국민당입니다. 이게 편집인이 무식해서 그런지 실수한 것입니다. 사실 요즘 뭐 중국 국민당을 대만 국민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당내 세력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걸 마침내 탁수계를 건너다.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대만에 관한 인문 지형에 관해서 주로 이렇게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대만을 이해할 때 그 원주민, 이민, 식민, 후식민 이해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주민에 관한 그 내용은 우리 교재 제일 뒷부록에 있는 동번기 원래 번이라는 것은 비한족, 비중국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번기, 동쪽 오랑캐 이야기 이런 뜻인데 다시 한 번 더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대만 원주민은 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뭐 지금도 대만 사람 자신도 사실 자신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차잉원 같은 경우 지금 총통도 어머니가 원주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데 옛날에 이제 1603년 이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제 대만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아 남도 어계라 그러는데요. 남도 어족 이래 되고 오스트로 이 말은 이제 이 남방의 이 뜻이고 네시아 이쪽은 섬이란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구스 할 때 오스트로 뭐 이거는 뭐 예? 뭡니까 그게? 남방의 원숭이 뭐 이런 뜻입니까? 뭐 그래서 오스트로네시아 이거는 남도라 그럽니다. 남쪽의 도서 지역 이런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들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저기 하와이 괌 저 태평양 도서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피지 뭐 사모아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대만 원주민들이 이 계통입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이라 그래요. 말이 그러니까 언어로서 구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현재 원주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인정을 이제 옛날에는 9개인데 지금 16개도 어제 보니까 그저께 제가 들어가 보니까 대만 원주민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16개 원주민이 인정받았대요. 근데 원래 명말청초만 해도 그리고 사실 대만의 이게 절대 다수는 원주민입니다. 물론 뭐 대만 사람들이 다 이게 뭐 우리도 그렇겠지만 족보를 위조해 가지고 다 동화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대만의 원주민은 대략 57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 대만 인구의 2.38%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바 우리가 우리 교재 민족 일정 부분에 가만히 보시면은 제가 이게 대만의 이거 민족 문제를 가지고 많이 DNA 차원에서 어떤 교수입니까? 제가 좀 교재를 안 가지고 있는데 린마리 교수, 린마리 교수 DNA를 가지고 대만 사람들을 분석해 놓은 게 있거든요. 뭐 85%가 원주민 계통이라고 안 합니까? 그게 요즘에 이제 물론 이 대만 사람들은 모르고 뭐 대만 사람들 인정을 안 하죠. 특히 국민당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우리는 한족이다 자꾸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한족과 원주민 간의 혼혈입니다. 혼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번역해 놓은 1603년에 진제의 동번기를 좀 한번 읽어라.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식민입니다. 식민. 참말로 이 식민도 이게 참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대만이라는 이 섬은 원래부터 거주했던 남도 계통 오스트로네시아의 원주민과 주로 맥말 청초에 이민 온 민남인 이 부재성을 간칭이 있거든요. 베이징은 이제 경이라 그러고 뭐 광시성은 개수나무 개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윈난성은 윈 그러고 한자로 이렇게 차남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자 복권성을 한자로 요약하면 민이에요. 민. 그래서 복권성 남쪽을 민남 이게 민남 이게 대만이에요. 그럼 맥말 청초에 복권성 남쪽에서 온 민난 사람, 민난인. 그 다음에 중국의 유태인이라 일컬어지는 객가인, 학가족. 객가이라는 거 중원에 동탕이 일어날 때마다 남쪽으로 온 한족들이거든요. 이 학가라는 이 말은 혈연적인 개념보다는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한족입니다. 이게 객가. 얘를 객가는 뭐 객가인들이 많죠. 유명합니다. 중국 유태인이니까 태평천국의 지도자 홍수전, 신의 혁명의 순원, 덩샤오핑, 리등회이, 마잉지요, 싱가포르의 리칸유 이 수상 등이 객가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국공내전으로 국공내전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46년부터 49년까지 2차 국공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국공내전으로 이제 이 장제사하고 이렇게 쫓겨올 때 이 대만에 온 사람들을 이거 외성인이라 그럽니다. 외성인.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본성인. 그리고 우리가 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이 식민지의 경험도 대만이 포르모사라는 이 명칭 원래 이 포르투갈 상선이 포르투갈 옆 지나가다가 일라 포르모사 아름다운 섬이구나. 그래서 미로도가 됐다고 했죠. 이게 대만의 근데 이 대만이 원래 이 식민지의 경험도 참 화려합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지는 1603년에 등장했다. 역사의 무대. 제가 이 최초의 사료를 제가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1624년부터 62년까지 38년 동안 네덜란드의 식민지. 네덜란드의 동인도 공사가 사실 17세기는 네덜란드의 세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네덜란드가 이 사실 자본주의를 발명했습니다. 뭐 주식이나 정권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주식회사 그런 게 네덜란드에 왔지 않습니까? 은행 이런 거부터 가지고 이 네덜란드가 지금은 뉴욕 옛날에 뉴 암스테르담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17세기에는 거의 뭐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동인도 공사 지사가 어디 있었냐? 자카르타. 이거 바타비아라 옛날에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가서 통상을 하려 하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이 좀 맥나라가 힘 있고 이럴 테니까 결국 못하고 이제 대만을 이렇게 점령해 버린 것이죠.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 네덜란드가 또 이게 뭡니까? 일본하고 연결돼 가지고 사실 일본이 뭐 우리보다 뭐 개방을 뭐 몇십 년 더 해서 우리보다 잘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뭐
1543년 뭐 포르투갈 상인부터 해가지고 일본은 그러니까 거의 뭐 몇백 년 앞서서 문호를 개방하고 뭐 해양민족이니까 다 이렇게 저기 대만 뭐 중국 그 남쪽 다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종합한다면은 네덜란드 식민지를 38년 동안 겪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식민지도 한 16년 겪었다. 대만 북부에 결국 네덜란드가 스페인 세력을 축출해 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맥말 청초에 정성공이 이제 청나라가 산해가를 넘어가지고 이제 뭐 중국을 점령하니까 그 명나라 반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정성공이죠. 이 정성공이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장제서가 이제 국共내전에 얘가 쫓겨왔듯이 이 정성공이 대만에 이제 대만에 있던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고 정성공이 대만에 와서 1년 만에 풍토풍으로 죽고 그 아들이 또 대만을 이렇게 통치합니다. 언제까지? 21년 동안. 1662년부터 1683년까지. 이 정성공은 또 좀 기가 막힌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왜구 있죠. 왜구가 일본하고 중국 연해하고 막 다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이 정성공이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뭐 해상 상인의 아들이고 좀 나쁜 말로 하면은 해적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정성공 아버지 정지룡이가 저기 그 일본에 그 나가사키 가가지고 일본 여자하고 결혼해서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아들이 정성공입니다. 근데 정성공의 어머니는 누구냐? 일본 여자죠. 예. 여기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정성공의 엄마입니다. 뭐 하지 뭐 이름이 있던데 그래서 그 정성공은 일본에서 좋아하죠. 왜냐? 자기 혈연이니까.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식민 제국주의를 물리쳤으니까. 또 대만 사람도 좋아하죠. 대만에 와서 뭐 저기 동령왕국 뭐 그렇게 이렇게 뭐 대만을 이렇게 문을 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 좋아하는 사람은 정성공입니다. 정성공. 정성공이 뭐 대만의 성공대학 천공다시회라고 있는데 이 성공대학도 참 유명한 대학인데 이 정성공은 참말로 참 좀 드라마틱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 정성공이 대만에 와서 네덜란드 세력을 축출하고 1년 만에 죽고 이제 이 21년 동안 그 아들 정경이 대만을 다스리다가 이제 청나라가 1683년 강희제 때 대만을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청나라 1683년부터 언제까지 1895년 우리 청일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병호열도하고 대만을 이렇게 할량받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 식민지를 212년 그리고 일본이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1년 동안을 또 대만을 지배했고 중华民국은 또 장제스가 49년에 청두에서 왔나요? 청두에서 저기 타이베이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만이라는 게 참말로 이게 복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원주민, 이민, 식민, 그 다음에 사실 저기 우리가 이제 이 조선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동학혁명이 일어나니까 조선조정에서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하고 청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니까 갑신정변 때 청나라와 일본이 그 맺은 텐진 조약에 의해 가지고
일본이 다시 이 조선에 들어오고 이러면서 청일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에 가지고 대만과 평화열도는 일본에 할양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이 일본이 망하고 나서 우리가 일반명령 1호였죠? 일반명령 1호인가 2호인가? 일반명령 1호 A인가 B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반명령에 의해 가지고 만주를 제외한 중국 그리고 북위 16도 이상의 인도차이나 중국 대만은 중국 정부 총사령관인 장제스한테 항복을 받아라. 이런 일반 명령 1호에 의해 가지고 장제스가 45년 10월 25일 날 천이라는 행정장관을 파견시켜 가지고 일본한테 항복을 받아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대륙에서는 국공내전이 일어나고 국공내전에 패해가지고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 팩터 왜 제가 양안은 이미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1987년 대륙 탐침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 교류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보물 터졌거든요. 지금까지 39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 도표를 보시면은 중국 여성들이 대만으로 이렇게 결혼을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대만 여성들도 이렇게 중국 대륙에 있는 남자들을 결혼을 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결혼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또 해외 유학이나 연애 결혼, 취업 이런 데 늘어나고 또 인터넷 교류 등을 해가지고 결혼 증가되고 지금 이 39만 쌍이 결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2019년도 양안 경제 무역 규모는 2,280억 달러입니다. 이건 중국 이제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자료인데요. 6월 2020년 자료인데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수입은 550억 달러 하고 수출은 1,730억 달러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대만이 1,200억이나 벌고 들이고 있네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략 또 40% 이상이 대만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4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만 상인들이 중국 대륙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만 상인들의 인구는 한 20만 명으로 지금 공식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표만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는 한 15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말이죠. 코로나가 오기 전에 대만의 10개 지점과 중국 대륙의 54개 지점을 연결해가지고 매주 2016년에 890편이네요. 예, 890편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700편, 800편씩.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중단되고 지금 복귀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비행기가 일주일에 700편, 800편씩 뜨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이제 관광객, 중국에서, 대만으로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물론 이제 차이원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 중공이 약간 이 관광객을 가지고 관광을 이런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맞아 있는데 그나마 지금 2018년도가 제일 안 좋을 때거든요. 지금 270만입니다. 270만.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결혼도 하지. 무역 규모가 2,280억 달러에 이러지.
일주일에 뭐 비행기가 한 800씩 뜨고 나르지. 이게 통일 아니면 뭐가 통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북한 문제도 뭐 정치 이런 걸 떠나서 뭐 최소한 결혼이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방송도 좀 보고 이러면은 그게 뭐 통일이지. 통일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꼭 뭐 저기 그 DMZ 저걸 뭐 다 부수내야 뭐 그게 통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자. 예를 들어서 독일도 통일부 이런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내독부라고 내독부 뭐 번역을 하면 내독부고. 대만도 대륙위원회 그러거든요. 대륙위원회. 예? 그 다음에 중공도 국무원 대만 사무판공실 그러지. 무슨 뭐 통일부 이런 말 씁니까? 통일부라는 이름 치고 통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름만 통일 하다가 결국에는 예멘 문제처럼 통일하고 나니까 뭐 오히려 뭐 차라리 안희한만 못한 게 돼버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영한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분석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안은 민이 먼저다. 그러니까 선경후정 정치가 먼저고 경제가 먼저고 정치는 나중이다. 선민후관 민이 먼저고 관은 나중이다. 선의후난 쉬운 게 먼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한다.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게 민간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좀 인식을 전환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이산가족 문제인데요. 지금 양안이 지금 이렇게 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7년 저기 장진구가 죽기가 몇 개월 전에 계엄령 해제하고 대륙 탐친 이산가족 뭐 너희들 적십사자 신고하고 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홍콩을 통해가지고 다 가버린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오히려 야 저거 아무런 내 고향이지만 야 저기 가서는 못 살겠다. 다시 대만으로 오고 말이죠. 그 한 3개월 살다 와라 그러니까 거보고 뭐 살아보니까 뭐 대만이 좋고 이러니까 대만에 살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이산가족 문제가 확 해결이 되고 나니까 대만은 87년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88년부터 막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산가족 상봉도 지금 무슨 하상이 어떻고 화상회의가 어떻고 화상화면이 어떻고 이지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것들이 정말 참말로 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도 뭐 저런 개념을 달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또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또 이렇게 또 뭐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간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한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게 11강부터 이제 저기 사면일중 정책을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사면일중 정책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파일에 올려놓은 그 용어를 일단 먼저 좀 알아라. 예를 들자면은 뭐 하나의 중국 원칙이 뭐고 뭐 구의 공식이 뭐고 뭐 타이도가 뭐고 뭐 이런 거 제가 용어 정리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식을 좀 가지고 제 교재를 보면은 무난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 양안의 그 교집합적인 부분 하나의 중국을 이걸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게. 자, 국제 일중은 국제적으로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 정치 일중은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은 중국의 한계 성일 뿐이고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이 전 중국을 대표로 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다. 경제 일종은 대중화경제권 홍콩, 마카오, 뭐 저기 그 대만을 묶는 그래서 포섭 민족 일종은 우리는 여망의 자손이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 이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면일종 정책에 본격 들어가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작년인가 언젠가 뭐 저위 그 트와이스의 저위라는 애가 그 대만인데 그 뭡니까 그 저기 박진영이 JYP인가 예. 걔 하여튼간 뭐 소속되는 그 트와이스라는 그 가수 중에 저위라는 애가 아니 이게 예, 대만 국기거든요. 이게 중국 국기고 대만 국기는 청천 푸른 하늘 백일 흰 해 만지홍 예, 땅은 이렇게 뭐 붉은색으로 가득 찼다 이 뜻이죠. 청천 백일 만지홍이라 그러는데 이 쪼이라는 애가 이게 대만 국기를 저기 뭐 노래하면서 비디오인가 어딘가 뭐 좀 흔들었다고 이게 막 뭐 국제적인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비판이 쏟아지고 하고 이러니까 뭐 박진영이가 그 뭐 사장이니까 뭐 나와가지고 뭐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국제일종입니다. 국제일종. 여러분들이 이 국기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다. 저거 쓰지에 저요 이거 중국. 다른 중화민국 국기 흔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일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좀 더 봉헌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봉헌을 하겠지만 우리 교재에 그 국제일종에 관한 그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항상 뭐 중공을 수교를 할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의양 나나라고 하는 이 가수가 또 뭐 바이올린인가 첼로인가 뭐 그런 애인데 이 애가 이번 10월 1일에 원래 국경절 아닙니까? 1949년 10월 1일 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으니까 여기 이제 국경절로 가가지고 이 대만 가수가 이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대만 애가 얘는 또 뭐라 그러느냐? 나는 중국인이다 그래요. 나는 중국인이다. 우리 뭐 양화는 같은 중국인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의 정체성하고 얘의 정체성은 다른 거예요. 예. 얘는 나는 대만인이다. 나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정체성의 분기가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는 대만 사람들은 자신을 83.2%가 대만인으로 생각해요. 그 다음에 5.3% 정도가 중국인으로 생각해요. 예? 그 다음에 뭐 대만인이면서 중국인이다. 이런 거. 예? 이 식이에요. 절대 다수의 주류는 대만 사회의 주류는 대만인으로 생각한다. 저희처럼 나는 대만 사람이다. 얘는 반대로 나는 중국 사람이다. 나는 중국인이다. 저 아버지가 또 국민당 의원을 지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당이 49년도에 장제사한테 마오쩌둥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갔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자면은 뭐 7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국민당이 말이죠. 공산당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 관련이 없는 민주당은 오히려 더 공산당을 싫어하죠.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한국에서 북한을 가장 정오하는 세력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탈북자들이 아닙니다. 탈북자들도 아니고 왜냐하면 또 6.25 때 뭐 70년 전에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대만 같은 경우에는 70년 전에 마오쩌둥한테 쫓겨가지고 대만에 온 사람들이 이 국민당이 얼마나 이가 갈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통일하자고 말이죠. 그런데 통일하자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정체성의 문제는 곧 민족 일종의 문제다. 그 다음에
어디 해외에서 대만 국기 흔들고 이거는 국제 일정의 문제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 일정. 지금 말이죠. 아까 2280억이라 했죠. 양안간 경제 규모가 2280억인데, 2280억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공이 정말 열받아가지고, 우리 관계 끊어버리자 이래버리면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대만 망하죠. 대만은 절단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공은 이 개구리 삶듯이, 이 물분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은 이 배는 동물인 개구리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푹 삶긴다는 거예요. 펄펄 끓는 물에 이 개구리를 썰면은 펄쩍 뛰어 나와버리죠. 그래서 경제 일종 이런 방식으로 지금 대만을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자, 제가 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충을 하겠고요. 제발 다음 주부터는 대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코로나가 와가지고 2차 유행을 하면은 참 힘들다. 사실 이 동영상 강의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같이 눈을 맞대고 이렇게 강의를 해야 재미가 나는데 혼자서 이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만간 대면 수업이 시작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11월 17, 18은 17, 18일이죠. 17, 18은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만 베트남, 독일, 예, 다 이게 준비가 다 됐을 거라 아는데 17, 18일은 아마 대만조, 독일조를 발표를 한번 듣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진도가 빠르면 더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또 코로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학교 수업이 정상대로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 동영상을 발표물 동영상을 저한테 제출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